제가 소리가 나서요. 저 온풍기를 잠깐 끄고 올게요. 잠깐만 계세요.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강의는 염증에 대해서, 염증이란 무엇인지 조금 강의를 해드릴게요. 염증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참 어찌 보면은 참 당연한 거 다 아는 거를 가지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염증이라는 게 생각보다도 우리 몸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염증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염증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기한테 물리면은 거기가 무척 가렵죠. 그리고 보통 정상적이라면 하루 이틀 지나면 거기가 올곧게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없어져요. 그 붉게 된 것은 무엇이죠? 거기서 이 백혈구가 그 모기의 독하고 싸울 때 거기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치료가 다 끝나면 이제 염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은 몸에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안 좋은 게 침투했을 때 백혈구가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때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염증은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염증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독소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걸 백혈구가, 피가 건강한 피가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몸에서 이렇게 자꾸 퍼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염증은 굉장히 몸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염증이 얼마나 많은죠? 제가 좀 들려죠. 여러분 뇌 수막염이라는 게 있죠. 뇌 척수를 통해서 하는 액이 있는데 거기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뇌염도 있죠. 그리고 뇌 속에 신경세포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결막염도 생기고요. 여기 이마를 중심으로 여기 부비동, 코 뒤쪽으로 그쪽으로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이라고도 얘기하고 부비동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죠? 귀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고막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염증도 생길 수 있고요. 여기 입에 들어가면 입은 어떻죠? 입에도 가끔 염증도 입 안에도 생기기도 하고 잇몸에 염증도 생기기도 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의 그 아래쪽의 치골 부분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빨이 빠지게 하거나 빠지게 하겠죠.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여기 갑상선염도 생기고 여기 이 목에도 여러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내려와서 심장은 염증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폐 쪽에도 폐도 염증이 생기고요. 또 위장, 소장, 대장에도 각각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광염도 생기고 신장에 신장염, 신우염도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전립선 염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자궁에도 염증이 생기죠. 그리고 골반염도 생기고요. 골수염, 뼛속에도 이 골수 염증도 생기고요. 하체 쪽에도 여러 관절염이라는 것도 다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증은 제가 그냥 생각난 대로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각각 조직에 어디서든지 이런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염증은 왜 생길까요? 병원에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요. 처음에 병원에 검사를 하면 어느 병원이든지 염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염증 수치가 괜찮은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으면 병이 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추적하기도 하지요. 만일 피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증은 왜 생길까요? 몸에서? 어떤 분들은 그냥 신경 써서 염증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잠 못 자고, 문제가 있어서, 뇌에도 염증도 생길 수, 신경세포도 망가질 수 있고, 등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 많은데요. 그거를 조금 우리가 몸은 정밀한 기계니까, 기계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보면은,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네요. 여러분 음식을 드셨는데 그 음식이 부패됐어요. 그 부패된 음식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시는 것처럼 식중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그 문자 그대로 식품이 변질돼서 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독이 밖으로 분출되면 뭐 빨갛게 올라오거나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막 전신이 빨갛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은 살아요. 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표시가 없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독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네, 그럴 때 그 독이 몸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 걸려서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도 죽죠. 그래서 식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렇게 독은 우리 몸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독들이 우리 몸에는 아주 무섭습니다. 때로는 이런 독들 때문에 일찍도 죽고요. 단 이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 독소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 독소들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독소들이 염증을 일으켜요. 몸 여기저기 독소들이 있는 곳에는 염증을 일으켜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몸은 어디서든지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 대장에서 등등 여기저기서 독소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 몸에는 아시는 것처럼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가잖아요. 네,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영양을 제대로 다 태워야 되는데 연소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그러면 왜 자동차 운전하면 매연 냄새 막 지독하게 나잖아요. 네, 불완전 연소돼서 독소가 막 올라옵니다. 그것처럼 세포 내에서도 이런 독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처럼 그래서 이 독소는 결국은 병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 중에 염증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가 많으면 어느 한계치 높으면 그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 조직을 죽입니다. 비유적으로. 실질적으로도 죽이죠. 고기 밖에다 내두면 날씨 더운데 그 밖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고기가 흐물흐물해져서 부패되죠. 예,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드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것처럼 우리 몸에 이런 독소에 오염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치료가 안 되면 그것이 그 조직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만성질환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염증은 우리 몸의 각종 모든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